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하실 때 변호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죠. 제가 상담하다 보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한 서너 군데를 상담을 해봤더니 어떤 데서는 승소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떤 데서는 증거가 미흡하다고 해서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거나 한 10군데를 상담을 했더니 이제는 누가 나한테 맞는 변호사인지 누가 좋은 변호사인지 오히려 헷갈린다.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이미 소송 중인 분들은요, 컴플레인을 많이 하세요. 저한테 막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면서 변호사가 내 편일 줄 알았더니 내 편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연락이 참 안 되더라. 다른 변호사들도 이러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하러 갔을 때 상담하는 사무장이나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믿지 마셔라. 오히려 도망치셔라 하는 것 5가지 멘트를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요. 확실하진 않지만 노력해보죠 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증거만 확실하면 거의 무조건 이기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간자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증거라는 거는 누가 봐도 얘네들이 사귀는구나 라는 증거입니다. 카톡이나 문자 캡처에 여보 자기 사랑해 보고 싶어 너랑 살고 싶어 쪽쪽 이런 내용이 있는 캡처라든지 배우자의 핸드폰에 통화 녹음이 돼 있었는데 거기 그런 내용이 있다든지 블랙박스에 녹음이 돼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디지털 기기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제 미행을 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팔짱 낀 거, 손잡은 거, 어깨 두른 거, 엉덩이 만지는 거, 허리 두르는 거, 얼굴 맞대고 있는 거, 얼굴 만지는 거, 쓰다듬는 거 이런 스킨십이 있는 사진이면 됩니다. 얼굴이 식별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없다면 둘이 같은 집에 드나드는 사진이나 동영상 모텔이나 호텔 같은 숙박업소에 드나드는 동영상을 찍으면 그게 또 이제 빼박 증거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하면 이기는 거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기혼인 거를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모르고 둘이 사귀었다면 그 사람도 피해자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상간자로 고소를 하려면 저 사람이 내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붙어먹었다. 내 아내가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사귀었다. 이런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복잡한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거고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상간자 소송인데 만약에 어떤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이 증거도 굉장히 어렵게 잡았어. 너무너무 힘들게 잡았고 이분은 상간자 소송만 하면 소원이 없겠는 그런 아주 간절한 분이에요. 그런데 약간 증거가 긴가민가 하고 내가 생각해도 조금 미흡한가? 막 아리까리한 거야.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여러 군데를 이제 상담을 다녀봅니다. 처음에 이제 간 데서는 증거가 미흡하다. 뭘 좀 더 잡아오셔야 될 것 같다 했어요. 두 번째 갔더니 요거면 50% 반반이다 확률이 저 같으면 안 하겠는데요 하고 이렇게 뺀지를 놨어. 그리고 세 번째에 딱 갔더니 그 변호사가 이 정도면 한번 붙어볼만 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죠. 저를 믿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이럴 때 이분이 너무 간절한 마음에 소송을 너무 하고 싶으니까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한번 해보죠. 라고 하는 이분이 마치 막 히어로처럼 느껴지고 드디어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믿음이 탁 생기면서 덜컥 계약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송을 하면서 약간 미흡한 증거를 가지고 했으니까 상대방이 그거를 순순히 인정을 하고 막 반성을 하면서 사과를 하고 막 져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미흡한 부분을 파고들어가지고 끝까지 우기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막 대듭니다. 그러면 이럴 때 그 변호사가 한번 해봅시다. 저를 믿어주세요. 라고 했던 그 변호사가 나중에는 말을 좀 바꿔요. 이거 말고 다른 증거 없나요? 그동안에 증거 더 안 잡으셨나요? 뭐 지금 남편 핸드폰 이제 못 보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갑자기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 나보고 또 증거를 잡아오래. 이렇게 소송이 이미 시작된 이후에는 어떤 수로 증거를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올 증거는 없어.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 원고는 조마조마하고 패소하면 어떡하나 막 미쳐버리죠. 더 이상 증거는 나오지를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패소하게 됐어. 증거 미흡으로. 이때 변호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증거가 모자라서 졌으니까 내 탓이다. 뭐 수임료를 돌려주겠다?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증거를 더 잡아서 항소하시려면 2주 안에 말씀을 해주시고 항소하시려면 비용은 300만 원 더 내시면 됩니다.
요지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원고는 뒷골이 땡기는 거죠. 아니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 믿어달라고 해가지고 덜컥 수임해서 상간소송을 했는데 6개월 동안 나만 머리 하얗게 새고 살 쪽쪽 빠지면서 개고생했지. 배우자와의 사이만 나빠졌지. 결국 상간자 소송에 이기지도 못하고 졌으니까 나의 꼴만 우스워졌지. 상간자는 나를 비웃고 있을 거지. 상간자 소송 비용도 내가 내줘야 돼요.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만 이쪽 저쪽 해서 변호사비만 한 7, 800이 들어버리는 거야. 건지는 거 하나도 없이 내가 이게 뭐 한 지랄인가 싶어가지고 내가 이 변호사를 믿는 게 아니었는데 하는 후회가 이제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서너 군데 이렇게 상담을 다녀봤을 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이거 미흡하다 안 된다라고 하면요. 증거를 더 잡아보는 거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여러 군데 다녔더니 절반 이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한두 군데가 된다고 해서 그 변호사가 안 되는 증거로 되게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없는 증거를 변호사가 만들어줄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희 대형 로펌에 어벤져스 팀이 달라붙어서 이겨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로펌이 있어요. 이제 뭐 포털에서 이혼 소송, 상간자 소송 딱 쳐가지고 상위에 딱 노출되는 로펌에 갔어. 그랬더니 막 건물도 으리으리하고 막 직원도 엄청 많아. 막 엄청 큰 빌딩에 막 몇 층을 쓰고 막 진짜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 노출이 되는 걸 보니까 야 여기가 대표적인 곳인 것 같고 수임료도 되게 비싸네. 일을 잘하니까 비싸겠지. 이렇게 생각을 딱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 우리 여기 변호사님들은 다 저기 뭐 판검사 출신에다가 다 서울법대 나오고 40패스한 분들이고 뭐 이분들이 한 7, 8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당신의 소송을 아주 책임지고 전략을 짜서 이겨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수임료가 이렇게 비싼 거고 우리를 믿으셔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 서울대 법대 출신의 변호사 7명이 달라붙어서 나 대신에 싸워주는 거구나. 아 정말 돈이 몇백만 원 더 들더라도 딴 데보다 비싸더라도 여기를 꼭 해야 되겠다. 덜컥 계약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 많이 들은 말 있죠. 공동책임, 무책임이라고. 7, 8명이 달라붙는다더니 결국은 그 7, 8명 중에 누가 내 사건을 책임져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렇게 나이 지긋하고 경험 많고 진짜 판검사 출신의 그런 변호사들이 나의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이게 경험이 조금 부족하고 경력이 짧은 새끼 변호사, 막내 변호사들이 내 사건을 맡기가 쉬운데 이런 변호사를 맡기려고 내가 다른 로펌보다 2배나 되는 수임료를 지불한 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책임자가 여럿이라는 곳은 결국은 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책임지고 밀고 나가주는 책임자가 없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로펌이라고 해서 다 믿을 만한 것도 아니고 규모가 크다고 해서 다 유명하고 잘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궁금한 거 있으면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입니다. 변호사 개인의 핸드폰 번호를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상담할 때는 같이 막 눈물도 흘려주고 막 손 붙잡으면서 막 고생 많으셨다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만 믿으시라 하면서 같이 막 눈물을 훔치던 그 변호사 핸드폰 번호를 오픈하지 않고요. 수임하고 나서는 연락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속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같이 막 열내주고 같이 막 울어주고 해가지고 아, 이 사람이라면 정말 내 일처럼 해주겠구나 하고서는 딱 선임을 했더니 나중에는 전화통화조차 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라고 해서 뭐 건의할 게 있다거나 상의할 게 있다 뭐 궁금한 게 있다 로펌에다 전화를 하면요 뭐 누구시라고요? 아 예 저희가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전화를 돌리다가 나중에는 아 담당자분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요 담당자분께 메모 남겨드릴게요 이랬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 자기의 개인 핸드폰 번호를 까고 일하는 변호사가 아무래도 믿을 수 있고 내가 궁금한 게 있을 때도 문자나 카톡으로 간단한 거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찾아야지 뭐 핸드폰 번호도 모르고 뭐 전화를 준다 그러더니 감감무소식이고 그냥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돼요. 뭐 저희 그 직원들 단톡방에다가 말씀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곳은 그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너무 소가리를 많이 할 수도 있고 답답함이 많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이혼소송 같이 하세요 입니다. 우리가 그 심신미약 상태일 때잖아요.
배우자가 바람이 났어. 그래서 상간자 소송을 한다고 이렇게 막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살 수 있겠냐. 그리고 이혼하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혼하실 거면 상간소송 하면서 이혼소송 같이 하세요. 같이 하면 저희가 깎아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해야 위자료가 높답니다. 저희가 많이 받아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 이분이 약간 꺼려 하면요. 이렇게까지 꼬셔요. 일단 이혼소송 질러가지고 배우자한테 겁을 한번 주세요. 겁 주고 나중에 취하하면 됩니다. 비는지 안 비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혼소송 같이 하라고 막 꼬시는 데가 있어요.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이혼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다가 나중에 취하를 한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이혼소장을 받은 배우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혼을 하자고? 그런데 나한테 이혼하자는 말도 없이 소장부터 날렸어? 분노가 이글이글 끓어오르고 자기도 어디 가서 이혼소송 변호사 딱 사버려. 그러면요 이미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중간에 취하를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려요. 안 그래도 바람피운 배우자가 이혼 소송까지 당했는데 무릎 꿇고 빌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그래 같이 한번 싸워보자,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나중에 이분이 충동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다가 나중에 아이고 내가 이혼할 마음가짐이 아직 안 됐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싶어서 다시 이혼을 어떻게 좀 무마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면 오히려 유측 배우자한테 이혼하지 말자고 빌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서로 취하하자라고 빌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은 절대로 겁주려고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테스트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혼이라는 거는 내가 준비가 됐을 때 내가 진짜 저 인간 없으면 내가 더 잘 살 것 같아. 저 새끼만 떼내면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모든 준비 끝났어 라고 할 때 일단 협의 이혼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도저히 이 사람이랑 협의가 안 되겠네? 라고 했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거지. 이건 뭐 배우자 외도를 알자마자 일주일, 2주일 만에 덜컥 이혼소송 그 꼬임에 넘어가서 계약을 해버리면 나중에 내 의사에 상관없이 내 인생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의뢰인의 가정, 의뢰인의 행복, 그 가정의 자녀들을 생각을 하면 이혼소송 그냥 하세요 라고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가지고 그 이혼소송 비용 그거 벌려고 남의 가정을 깨뜨리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 같이 하세요. 뭐 이혼소송 그거 별거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믿을 수가 없죠. 5번째는요. 아는 사람이니까 잘해드릴게요 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특히 남자분들이 뭐 자기 친한 선후배, 뭐 동기, 친구가 변호사다. 그리고 차라리 자기가 친한 사람이면 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건너 아는 사람, 친구의 친구, 뭐 친척의 뭐 누구 이렇게 건너 아는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나마 이 아름아름으로 한 변호사가 이혼 전문 변호사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혼 전문이나 가사 이런 전문도 아니야. 형사 전문이야. 이런 사람한테 아는 사람이라고 덜컥 이제 맡겼어요. 근데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수임료 깎아주든가요? 절대 안 깎아줍니다. 결국은 내 돈 다 쓰면서 전문 변호사도 아닌 사람을 수임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6개월 동안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내가 뭐 불만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막 이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이 소개해준 사람의 체면 때문에 그리고 내 체면 때문에 우리 사이가 틀어질까봐 섣불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같은 돈을 드릴 거면 전문적으로 하고 내가 돈을 쓴 만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차라리 계약 관계여야 내가 오히려 편한데 아름아름으로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수임했다가는 불평불만이 있어도 컴플레인도 못하고 내가 돈 쓰고도 내가 을처럼 굴어야 되고 또 전문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이혼 카페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가서 막 눈팅을 하면서 내가 공부를 했더니 아니 우리 변호사는 왜 이런 이야기 미리 안 해줬지? 이런 게 있는데 왜 나한테 얘기도 안 했을까? 아니 이 변호사는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 그런지 일처리가 영 그렇네 하면서 내가 오히려 변호사를 가르쳐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보면요. 소통이 잘 되는 분 그리고 이 이혼이나 상간소송을 아주 많이 해봐서 척척척척 진행이 잘 되고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분 그리고 가정을 깨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분들 그리고 이것저것 막 추천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하는 분 그런 분들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소송 중일 때도 변호사님만 믿고 할 수는 또 없어요. 내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결국 결정하고 책임지는 건 나이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많이 무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지식과 지혜로 무장하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